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앞부분을 조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5절에서 그 1장 5절에서 이제 다루었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generating set이 있을 때 그 generating set을 더 줄여서 조금 더 그 작은 generating set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이 결국은 S가 linearly dependent 하면 더 줄일 수가 있고 S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 더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S가 서브스페이스 W를 생성하는 그, generating set이라고 하고, 그리고 S의 그 진부분 집합 중에는 W를 생성하는 그러한 진부분 집합이 없다면 결국 S는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능하면 S가 linearly independent 하고 generating 하는 그러한 그 집합이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성을 가진 집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집합의 특성 중에 하나는 그 W에 있는 임의의 그 벡터를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linearly independent 하고 generating 하는 그러한 셋이 있다면 W를 W에 있는 임의의 벡터, 모든 벡터들은 이 주어진 generating set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theorem 1.8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는 집합을 좀 특별히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베이시스, 우리말로 기저가 됐었습니다. 즉, 벡터 공간 V에 대한 기저라고 하는 것은 베타 자체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서 V를 이제 V라는 벡터 공간을 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을 베이시스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할 때 베타가 베이시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들이 베이시스를 구성한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로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example 1에서 했었습니다. 자, example 2에서는 fn이라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중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n by n 행렬들 전체의 집합인 이러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 생각을 했었죠. 자, 이 ij라고 하는 그 행렬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ij라고 하는 행렬은 i번째 행, j번째 열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러한 행렬을 이제 이 ij로 표기를 한다면 이러한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즉 i가 1부터 m, j가 1부터 n까지 이러한 모든 경우들을 생각을 해서 이 ij의 그 전체 모임을 생각을 하면 이 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 하고 그리고 주어진 벡터 공간을 생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그리가 n 이하인 그런 다항식들 전체의 모임을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베이시스를 우리가 하나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1x제곱부터 xn제곱까지로 이제 구성된 n 플러스 1개의 원소로 구성된 그러한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베이시스를 이제 Pn of F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xample 5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example 5에서는 이제 P of F를 생각을 하겠는데, P of F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F에 있는 원소인 그러한 임의의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공간 안에는 뭐 임의의 차수 다항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 집합에 대해서,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스탠다드 베이시스, example 4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조금 더 확장한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죠. 즉, 다음과 같이 1, x, x제곱, x세제곱 해서 이런 식의 모든 다항식들을 다 모아둔, 물론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한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베이시스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뭔가 좀 그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금 P of F에 있는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이 집합에 있는 그 벡터들은 1차 독립이 되고, 그리고 이 집합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을 하면 임의의 다항식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example 1, 2, 3, 4까지는 베이시스가 이제 유한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example 5에서는 P of F라는 이러한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서 무한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이제 해본 건데요. 자, 이와 같이 베이시스는 이제 무한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P of F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베이시스를 하나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만으로는 아직은 지금 P of F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에 대해서 유한계의 집합으로, 유한계 원소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을 텐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베이시스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실제로 P of F에는 유한한 집합이면서 베이시스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 5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내용 중 하나는 벡터 공간 중에는 유한한 집합인 베이시스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유한한 집합인 베이시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P of F가 그러한 example이 되겠습니다. 즉, 그러한 유한한 집합이면서 베이시스를 우리가 간단하게 finite basis라는 표현을 많이 쓸 텐데요. example 1부터 example 4까지는 finite basis가 존재하는 그런 example이고요. example 5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finite basis가 없다라는 얘기를 아직 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그 벡터 공간은 P of F는 finite basis가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무한한 집합이 베이시스가 되는 infinite basis인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베이시스, 즉 generating을 하고 그 다음에 linearly independent한 셋이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theorem 1.8의 내용을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 증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 V가 하나 있다고 하고요. 자, 이 벡터 공간 V의 어떤 finite basis를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베타라고 하는 이 집합은 n개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에 물론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베타가 베이시스가 된다면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벡터 공간 그
V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 스몰 v에 대해서 이 스몰 v라는 벡터는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그 v라는 벡터 공간상에 있는 그 스몰 v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는 다음과 같이 u1부터 un으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즉 개수들은 딱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a1, a2, an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v를 1차 결합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앞쪽에 즉 베타가 베이시스다 라는 명제와 뒤에 있는 명제가 이제 동치 명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 하에서 뒤에 있는 명제가 참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로 그 방향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일단 베타가 베이시스다 라는 것을 이제 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을 일단 쓰죠. 그 베타가 그 유한한 n개의 벡터로 구성된 이 집합 베타가 v의 베이시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 명제를 이제 우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V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 스몰 v를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베타가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의미로부터 이 녀석이 v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어떠한 벡터를 갖다 선택했으므로 결국 v가 베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몰 v는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따라서 there exists 어떤 개수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개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개수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v가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텐데요. 자,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v라고 하는 벡터가 a1, a2, an을 사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b1, b2, bn이라고 하는 스칼라를 사용을 해서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되기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a1과 b1이 동일하고 a2와 b2가 동일하고 an이 bn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정을 해보면, 자,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자, 한쪽을 전부 다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항을 시킨 다음에 u1 벡터, u2 벡터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베타의 그 성질 중에서 v를 생성한다라는 조건만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베타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니까 베타에 대한 조건 하나 더 있죠. 즉 베타는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그 사실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자,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 U1부터 Un의 1차 결합으로 0벡터를 이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트리비얼한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0벡터를 이제 U1부터 Un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했는데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가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BI는 모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쓰면 AI는 BI랑 같다. 모든 I에 대해서. 즉, V라고 하는 녀석을 U1부터 UN으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이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방향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죠. 반대 방향은 자, 이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베타가 베이시스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자, 베타 베이시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 그 베타가 V라는 벡터 공간을 생성하고 베타 자체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텐데요. 이러한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일단 스패닝 한다라는 것부터 V를 생성한다라는 것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자, 그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 속하는 임의의 벡터 스몰 v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v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 표현은 U1부터 Un의 1차 결합인 것이죠. 즉 여기 있는 것은 베타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입니다. 따라서 V 벡터에 속하는 임의의 스몰 v는 베타가 생성하는 스패닝 셋에 속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V 벡터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이 스패닝 셋에 속하므로 호환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베타가 지금 V의 서브셋이므로 베타를 가지고 생성한 이러한 그 스패닝 셋은 V에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가 되겠죠? V랑 같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이제 본 것처럼 따라서 베타가 generate 합니다. generate.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베이시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을 한다 뿐만 아니라 1차 독립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베타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생각을 해보죠. A1, U1, AN, UN이 0벡터가 되는 A1부터 AN이 어떤 것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스칼라들이 전부 0인 트리비얼한 경우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베타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용을 해서 A1부터 AN이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0벡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기보다 한 가지 방법은 트리비얼하게 지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0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의 가정이 유니크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0벡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트리비얼하게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 방법과 이 방법이 동일한 방법, 즉 유일한 방법이어야 하므로 이렇게 쓰죠. 네, 0벡터라고 합시다. 0벡터. 자, 0벡터를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제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uniquely expressed as a linear combination of vectors of beta. 자, 0벡터를 이렇게도 표현했고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둘 다 베타에 있는 벡터들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 우리의 가정은 뭐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니크하다 라고 했으니까 A1과 0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쓰죠. A1과 0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A2와 여기 있는 0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얻어냈냐면 그 UN의 1차 결합이 0벡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개수는 모두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가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얻어낸 겁니다. 따라서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베타가 V를 생성을 한다라는 것과 지금 방금 베타가 linearly independent 하다는 사실을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따라서 베타가 베이시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세어림 1.8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유니크하게 이제 익스프레스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V라고 하는 이제 벡터 공간의 n개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n개의 원소로 구성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면 사실은 이제 V하고 F에는 1대1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Fn이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과 V라고 하는 이 벡터 공간 사이에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U1부터 UN까지 이 n개의 원소를 이제 집합으로 하는 집합을 이제 n개의 벡터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베타라고 하고요. 이 베타가 베이시스라고 가정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fn에서 v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fn에 있는 n 튜플이 하나 있으면 이 n 튜플, 즉 n개의 스칼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1차 결합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1차 결합을 한 벡터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왜냐? 자, V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U1부터 UN 1차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파이는 치역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치역을 앞으로 이제 이미지 오브 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요. 치역이 V 전체랑 같아집니다. 즉 임의의 V에 있는 벡터들은 이런 꼴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치역이 V랑 전체랑 같아지고요. 그리고 파이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A1부터 AN으로 구성된 n 튜플이 대응되는 벡터와 B1부터 BN이 대응되는 벡터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즉 A1, U1부터 AN, UN이라는 벡터로 대응될 텐데 phi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벡터는
두 번째 이 벡터는 b1u1부터 bnun을 다 더한 걸로 대응이 되는데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베이시스인 경우에는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A1, B1이 같습니다. 그리고 A2, B2가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역에 있는 이 튜플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파이에서 그 파이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으면 그 정의역에 있는 튜플이 같다. 즉 F가 아니라 파이가 1대1이라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을 해보면 이 대응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Fn에 있는 벡터와 V상에 있는 벡터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하나씩 대응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벡터 공간의 구조 또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벡터 공간과 이 벡터 공간은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소모픽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베이시스의 이제 특성은 그 다음과 같은 FN과의 이제 1대1 대응 혹은 동형이 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응이 FN에서 V로 가는 파이였죠. 자, 이거에 의해서 하나씩 대응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정리 내용은 어떤 유한한 그 generating set이 있으면 그 generating set의 부분 집합 중에는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즉 V가 벡터 공간인데 그 유한한 집합 S가 있어서 그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V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럴 때는 exist beta subset of S such that beta is a basis for V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앞에 이러한 경우에는 V가 유한한 베이시스를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V라는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 S가 있는데 물론 이 집합은 유한한 집합입니다. 유한 집합일 뿐만 아니라 V를 생성하는 그런 유한 집합이 있다면 자, S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하면 이 집합이 V 전체의 베이시스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베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에 앞서서 이 정리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S는 유한한 집합이면서 V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집합을 간단하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nite spanning s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한하면서 V를 이제 span하는, 생성하는 셋, 생성하는 집합이라는 거죠. 자, finite spanning set은 V에 대한 finite spanning set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집합을 잡으면 베이시스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시스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과 이제 같이 이제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먼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S가 물론 이제 finite 할 필요는 없고요. generating 하는 집합이 하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집합 S로부터 S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가면서 S'이라고 하는 집합을 우리가 찾을 건데요. S'이라고 하는 집합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V를 생성하는 이러한 성질을 동시에 가진 그러한 집합 S'을 우리가 잡아가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가정하죠. 벡터 공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V의 부분 집합 S인데 S의 특징은 S가 V를 생성하는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S는 인피니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프로세스에서는. 자, 그러면 S의 부분 집합 다시 그림을 그리죠. 자, V라는 벡터 공간이 있고, 자, 거기에 S라고 하는 스패닝 셋이 있는데, 자, S'이라고 하는 녀석을 S의 부분 집합이면서 S' 자체는 linearly independent 하고 S'이 V 전체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S의 부분 집합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는 S0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S0를 공집합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합니다. 자, 이 S0로부터 다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S가 있고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 S0가 공집합이긴 하지만 자, 이러한 이제 S0, S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S0 바깥에 있고 S의 내부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서요. S0하고 V를 합한 이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봐서 이것이 linearly independent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깥쪽에는 벡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V1도 있고 V2도 있고 뭐 V3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1을 가지고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벡터인 V2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또 그다음 V3를 가지고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linearly independent 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서 이러한 벡터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합집합을 한 것이 linearly independent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쪽에 있는 그 벡터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합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가 되게 하는 그런 벡터 V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반대 경우는 이 벡터들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을 하면 얘가 되든 하나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경우가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거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모든 여기 있는 벡터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합집합이 linearly independent 하지 않은, 즉 linearly dependent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라면
S0에다가 S0 바깥에 있는 벡터를 더 추가를 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이러한 과정을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집합 S'을 바로 S0로 두고 이 프로세스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1번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란 얘기는 이 녀석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도록 하는 V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는 경우가 되므로 그러한 벡터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개 있더라고 하더라도 딱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S0하고 V를 합한 집합을 S1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S1이 linearly independent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linearly independent 하게 되는 V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 전체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S0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S1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이 S1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조금 전에는 스탑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스탑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요 2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 경우를 또 나눕니다. 즉, S1을 가지고 S1에다가 S1에 없는 그런 벡터를 더 추가를 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고, 만일에 S1에 없는 그런 벡터들을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S1에다가 S에 있는 벡터를 더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이 절차를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S'은 S1이라고 두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또 아닐 수도 있죠? 자,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1번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S1에다가 S1에 없는 벡터를 잘 골라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경우가 최소한 하나는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가. 자, 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과 비슷하게 S1에다가 그러면 그러한 벡터 V를 선택을 해서 합집합을 한 다음에, 즉 S1에서 더 확장을 하는 거죠. 벡터를 더 추가해서. 자, 그런 그 집합을 S2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2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otherwise인 경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한 V에 대해서는 이거 전체가 linearly independent가 되도록 우리가 V를 이제 잡은 것이죠. 자, 그래서 S2는 linearly independent 한데, 자, 이 S2를 가지고 또다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즉, 이번에는 S2를 기준으로 해서 S2에 없는 벡터를 우리가 더 추가를 해서 linearly independent하게 되는 경우가 최소한 한 경우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데요. 자, 이 경우를 먼저 보면 S2에 없는 벡터를 더 추가를 해서 linearly independent하게 되는 경우를 봤더니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자, 이런 과정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집합은 S2. 우리가 S2까지 확장을 했는데 더 이상 확장을 못한다 라는 의미로 멈추겠습니다. 자, otherwise인 경우에는 비슷하겠죠? 즉, 여기에 있는 벡터 중에서
합집합을 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벡터를 택해서 합집합을 한 다음에 S3를 생각을 하죠. 자, S3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텐데, 다시 또 이 S3를 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 S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공집합으로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벡터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집합을 하나씩 키워나갑니다. 물론 이제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스탑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키워나갈 수 없는, 즉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것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키워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멈추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계속 프로세스를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번에 스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무한히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만일 이러한 프로세스가 유한번에 멈췄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한 그러한 프로세스를 생각을 쭉 했더니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어떤 그 단계에서 멈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유한한 단계에서 멈췄으니까 우리가 멈출 때 S'을 그 단계까지 우리가 구성한 집합 SK를 S'이라고 하고선 이제 멈췄습니다. 자, 그럼 유한한 K에 대해서 멈췄고, 그 다음에 S'을 이제 SK라고 지금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S' 혹은 S0, S1들을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SK들은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이 멈췄으면 S'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상태에서 이제 멈추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멈추게 되면 S'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멈췄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S가 있고 SK 혹은 S'이 이제 있을 텐데, 멈췄다는 얘기는 이 바깥쪽에 있는 벡터를 어떤 걸 생각을 하더라도 S'과 V 벡터를 합집합한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인디펜던트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멈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이 집합은 항상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V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바깥쪽에 있으면서 지금 S' 자체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죠. 자, 그런데 합집합한 것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이 우리가 앞에서 theorem 1.7에서 다루었던 상황과 동일한데요. 자, 그때 우리가 얻은 사실이 뭐였냐면 벡터 공간이 하나 있고 어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집합이 있고 그 집합 바깥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을 때 S' 과 V를 합한 집합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할 필요충분 조건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V가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는 것과 동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orem 1.7에 의해서 이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임의의 이 집합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V가 S'의 스패닝 셋에 속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이 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집합은 이 집합에 포함됩니다. Theorem 1.7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집합 자체에는 S'은 당연히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따라서 S에 있는 모든 벡터가 S'에 의해서 생성하는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S에 있으면 뭐 S'에 있던 아니면 S'에 없든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두 개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면은 어느 경우든 둘 다 오른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S는 이러한 그 S'에 의해 생성된 스패닝 셋에 포함이 됐는데 이 녀석이 서브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공간이라는 얘기죠. 자, 따라서 S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패닝 셋은 S를 포함하는 벡터 공간, 서브 스페이스 중에서 제일 작기 때문에 자, 이 서브 스페이스하고 이 서브 스페이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서브 스페이스가 가장 작기 때문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S를 얘가 포함을 하죠. 자, S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은 S를 포함하는 벡터 공간들 중에서 서브 스페이스 중에서는 제일 작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서브 스페이스보다는 작다. 자, 그런데 당연히 S'하고 S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S'은 S의 부분 집합이므로 S'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과 S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은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약간 좀 글씨가 좀 지저분한데요. 네. 예쁘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되는데 처음 가정이 S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이 전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즉 S'은 linearly independent 하면서 S'에 의해 생성되는 스패닝 셋이 V 벡터 전체랑 같습니다. 이 녀석을 V라고 둔 거죠. 자, 따라서 S'은 V를 생성하면서 linearly independent 하는 것이니까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런데 U 한 번만에 멈췄으므로 S'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U 한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프로세스를 U 한 번의 단계에서 멈추게 되면 그때 얻는 S'이 주어진 이 벡터 공간의 finite basis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사용해서 Theorem 1.9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Theorem 1.9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S가 V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유한한 집합이죠. 자, 그래서 S를 가지고 요 S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S0 공집합에서 출발을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S1, S2 이렇게 하나씩 확장이 될 텐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반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무한히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복이 계속되면 이 SK라는 이런 집합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가 K개가 되죠. 근데 무한히 반복된다는 얘기는 자, 이런 SK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러한 S1, S2, SK라는 이러한 집합은
처음 주어진 S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SK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S가 finite이기 때문에. 그래서 S가 finite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가 무한히 반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한한 스테이지에서 멈출 수밖에 없고, 유한한 스테이지에서 멈추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SK까지 가서 멈췄다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된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S가 finite set이면 set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이 프로세스가 유한번에 멈춰야 된다. 그래서 그 S가 스팬하는 그런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로서 그 finite basis, 즉 small s의 서브셋인 거죠. 그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의 의미로부터 그 유한번에 끝났을 때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orem 1.9를 이와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개한 이런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서 theorem 1.11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어떤 것을 확인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orem 1.9는 유한한 어떤 집합이 벡터 공간 V를 생성한다면 S의 부분 집합으로서 V의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finite spanning set은 조금 더 줄여서 부분 집합을 잘 선택하면 V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 S라고 하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벡터의 이제 모임인데요. 자, 물론 이 집합은 R3라는 벡터 공간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S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생각을 해보면 R3에 있는 모든 벡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S가 R3를 생성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heorem 1.9의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S, 유한계의 벡터로 구성된 그런 집합이 있는데 R3를 생성을 하죠. 그러면 theorem 1.9에 의하면 S의 부분 집합으로서 R3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S의 부분 집합이면서 R3의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한 방법은 그 theorem 1.9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때 이제 어떠한 프로세스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S0 공집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이 벡터를 V1, V2, V3, V4, V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S0에다가 더 첨가해서 S0하고 V를 합집합을 했을 때 1차 독립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 녀석 1차 독립이 되는 그런 벡터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S0는 공집합이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벡터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녀석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도록 하는 V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 벡터가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려면 V가 0벡터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벡터가 아닌 벡터를 생각하면 그 벡터 하나만을 가진 이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데요. 여기 있는 5개의 벡터는 전부 다 0벡터가 아니므로 어떤 걸 선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그냥 순서상 V1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1이 V1 하나로 구성된 그러한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S0에서부터 S1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S1에서 다시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S1에 없는 나머지 이러한 벡터들 중에서 더 첨가를 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되도록 하는 벡터가 최소한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V2를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V1과 V2를 보면은 V1은 그 4배를 하게 되면 V2가 됩니다. 자, 그래서 V1하고 V2를 합한 이 집합은 리니얼리 디펜던트가 됩니다. 하지만 V1하고 V3 혹은 다른 뭐 V4, V5 어떤 거든 상관없이 첨가하게 되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필요 충분 조건이 0벡터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된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이 녀석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떤 것이 되냐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반대가 디펜던트인데요. 디펜던트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한 경우에는 V도 U의 상수배가 안 되고 U도 V의 상수배가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된 집합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V1에다가 V1의 상수배가 아닌 그런 벡터를 아무거나 추가하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V3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S2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만 하면 S2를 이제 V1과 V3의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S2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S2에 없는 벡터를 더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때 V1, V3 말고 V2, V4, V5 중 하나를 더 첨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디펜던트한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V1, V3에다가 V2는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V1하고 V2만 있을 때 이미 리니얼리 디펜던트 했기 때문에 이렇게 V2를 추가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2를 추가하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V2는 뭐 계속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V4를 이제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V4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녀석의 리니얼리 계산을 좀 해야 될 텐데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갖다가 이제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V1, V3, V4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두 개가 더 남아있죠? 이때 V2를 추가하게 되면 앞에서 설명했던 방식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리니얼리 디펜던트 할 거고요. V5를 이제 추가를 하는 경우에도 계산을 좀 해보면 얘도 디펜던트 합니다. 리니얼리.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여기다가 V1, V3, V4까지 이제 만들고 나면 여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V1, V3, V4까지 하고서는 멈출 텐데요.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이 멈추었을 때 얻어지는 이 집합이 우리가 원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전체 벡터 공간 R3를 생성하는
그런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finite generating set으로부터 베이시스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theorem 1.9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지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example 6을 통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example 6을 사용을 해서 example 6에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finite generating set으로부터 베이시스를 찾아내는 방법이 약간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행렬들을 좀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이러한 과정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theorem 1.10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